한반도 인물사 호동 왕자의 아버지로 고구려를 흑수강 패자로 만든 대무신왕. 대무신왕은 고구려의 제3대 국왕으로 18년 10월부터 44년 10월까지 재위했는데 대주류왕 또는 대예주류왕이라고도 하며 동명성왕의 손자이자 2대 국왕인 유리명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문후 송양의 딸인 유리명 국왕 후궁 송씨의 소생인데 유리명왕은 6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첫째인 도절은 유절을 했고 둘째 해명은 황룡 국왕이 선물한 화를 부러뜨린 일로 자살을 했습니다. 유리명왕이 특히 아끼던 여진 왕자 역시 유절을 하자 유리왕은 셋째 왕자인 무휴이 못마땅했지만 태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리왕이 갑자기 죽어 셋째인 그가 왕위를 이어받았고 총명에 등극하자마자 친정을 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대무신왕의 동생 고추대가 제사의 아들 궁이 대무신왕의 아들 모본왕을 대신해 왕으로 추대되었다 하지만 후한서의 기록에 의하면 태조대왕은 대무신왕의 후손이 됩니다. 광개토대왕 응비에도 광개토대왕이 주몽유리왕 대주류왕을 이어 17대 손이라 하고 광개토대왕의 직계 조상이라 기록했으며 역사가 신채호는 태조대왕을 대무신왕의 3대 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장성에서는 보궐의 풍모에 큰 지략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부여왕 대소가 고구려를 침략하겠다 위협하자 왕자였던 무휴는 사신에게 내부부터 잘 다스리라 충고했다고 합니다. 또한 13년 11월에 부여가 침공하자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매복 작전을 펼쳐 부여군을 크게 격파했는데 14년에는 태자로 책봉되어 국정을 맡았으며 18년 10월에 유리명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20년 10월 부여 대소왕은 몸은 둘인데 머리는 하나인 붉은 까마귀를 보내며 까마귀는 검은 법인데 빛이 변해 붉게 되었고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이니 두 나라가 병합될 징조라고 전하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무신왕은 검은색은 북방의 색인데 이제 변해 남방의 색이 되었다. 또한 붉은 까마귀는 상서로운 것으로 그대가 이것을 얻었으나 갖지 못하고 보냈으니 양국의 존망은 알 길이 없다라며 대소왕에게 전했습니다. 대소왕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놀라며 후회했다고 하는데 21년 12월 대무신왕은 부여 정벌을 감행해 22년 2월 고구려 장수 괴육과 대소왕을 죽였으나 부여군에게 포위당한 끝에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대소왕을 잃은 부여는 분열되어 대소의 동생은 압록곡 부근에 갈사부여를 세웠으며 7월에는 대소왕의 사촌 동생이 부여 백성 1만여 명을 데리고 고구려에 귀순을 했습니다. 26년 10월 개마국을 공격해 복속시켰고 음력 12월에는 구다국이 항복했고 을두지, 송옥부 등을 등용해 내치를 가졌는데 28년 7월에 한나라의 요동 태수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이에 고구려군은 을두지의 진언을 따라 위나암성에서 수십일 동안 농성했는데 한나라군이 포위를 풀지 않자 을두지가 계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위나암성이 암석당으로 물이 없을 것이라 여겨 물이 고갈되기를 기다리는 모양이니 잉어를 잡아 적장에게 보내도록 한 것으로 이에 적장은 성안에 물이 있으니 단시일에 점령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퇴각했습니다. 대무신왕의 낙랑국 정벌에 얽힌 설왕설래. 그는 전설 속의 호동 왕자 아버지로도 유명한데 32년에는 낙랑국을 공격해 정복했는데 낙랑 정벌에 앞서 왕자 호동이 옥저에 사냥을 나갔다 낙랑왕 최리와 만나 사위가 되었습니다. 호동은 귀국한 후 최리의 딸에게 은밀히 서신을 보내 낙랑의 국악을 부수도록 했고 이후 낙랑국을 기습해 항복을 받아냈다는데 이 낙랑 정벌 기록은 현재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대무신왕이 낙랑을 멸하기 위해 호동을 최리의 딸과 정략 혼인시키고 그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국과 뿔피리를 파괴하게 하였다고도 하며 낙랑을 한사군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고구려가 낙랑을 정복한 기록이 없으며 낙랑왕 최리라는 존재도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어느 날 옥저로 유람을 나섰던 호동 왕자는 낙랑의 왕 최리와 마주쳤는데 최리는 호동 왕자의 비범한 풍모를 알아보고 궁궐로 초대했고 호동 왕자는 궁궐에서 낙랑 공주를 보았습니다. 둘은 서로 한눈에 반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호동 왕자는 낙랑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 꿈같은 나날을 보냈으나 호동은 자신의 나라인 고구려로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낙랑 공주와 함께 떠나야 했지만 아버지 대무신왕의 허락도 없이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어 호동 왕자는 다시 와서 꼭 데려가리라고 말하고 고구려로 떠나버렸습니다.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 왕자는 그동안의 일을 대무신왕에게 아뢰었지만 대무신왕은 허락하지 않았고 꼭 데려오려면 낙랑을 멸망시키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든 호동 왕자는 여러 궁리 끝에 낙랑공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공주는 몰래 낙랑의 보물인 자명고와 뿔나파를 부숴드렸습니다. 낙랑공주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호동 왕자는 대무신왕에게 소식을 알려 총공격 명령을 받고 낙랑을 공격하자 낙랑의 궁전은 발칵 뒤집혔는데 한 신하가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했지만 낙랑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낙랑왕은 뒤늦게 무기고로 가보았는데 이미 자명고와 뿔 나팔이 찢어져 있고 부서져 있자 낙랑왕이 낙랑공주가 부숴들인 거 말고 낙랑공주의 목을 베었습니다. 낙랑왕은 공주를 죽인 후 고구려에게 항복하고 말았으며, 호동은 훗날 패자 다툼에서 패해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원비의 모함에 의한 것이었다고도 합니다. 한편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는데, 대무신왕이 일부러 낙랑공주를 며느리로 맞고 뿔나팔과 자명고를 부숴들이게 했다는 이야기라 몇몇 학자들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한편 낙랑국과 낙랑군이 병존하였던 정치체로서 낙랑군에 소속된 여러 구국 가운데 하나였다는 시각과 호동이 옥저로 사냥을 나갔던 기록에 주목해 낙랑국을 옥저 일대의 부족 국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37년에도 낙랑을 정벌에 병합한 기사가 있는데, 이를 32년 낙랑 정벌의 연장선으로 보기도 하며 독립적인 기록으로 판단해 고구려가 한사군 가운데 하나인 낙랑군을 정벌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44년에 후한의 광무제가 다시 낙랑을 정복해 설수이남을 한나라 영토로 했다고 하지만,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광무제가 낙랑을 회복한 것은 30년의 일로 이 시기에는 군사 활동이 없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기록이 오기이며 살수가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확정되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멸망한 낙랑의 유민 5천명은 신라로 투항했다고 합니다. 32년 음력 11월에 왕자 호동이 대무신왕의 첫째 왕후의 모략에 빠져 어머니를 간통했다는 누명을 받았으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살을 했고, 음력 12월에는 해우를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에 후한의 사신을 보내 조공해 광무제로부터 왕후를 인정받았으며, 대무신왕은 44년 10월 향년 40세의 나이에 사망했는데, KBS 바람의 나라에서는 송일국과 최원홍이 SBS 자명고에서는 문성근이 역할을 했습니다. 왕비 원비와의 사이에 모본왕이 되는 아들을 낳았으며, 손자가 고익이고 왕비 갈사부여 갈사왕의 손녀인 해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낙랑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호동을 낳았습니다. 오늘 한반도 인물사는 호동 왕자의 아버지로 고구려를 흑수강 패자로 만든 대무신왕이었습니다.